안녕하세요. 해리스 술탄이고 제 가장 친한 이란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아민 나바비를 부릅니다. 아민 나바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신론자 플랫폼인 에이시스트 리퍼블릭의 창립자입니다. 페이스북은 물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어디서나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신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활동가들처럼 그의 행보도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신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채널 꼭 확인해 보세요. 아미는 정말 뛰어납니다. 지난번에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라이브 스트림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총격전이 5월이나 6월쯤 있었지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지만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하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버틸지 정권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푸틴처럼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들은 정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권이 무너질까요? 라고 묻고 싶지도 않고요. 답을 모른다는 건 알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갑자기 수백 개, 어쩌면 지금은 수천 개에 달하는 영상들을 보게 된 걸까요? 수백 개의 영상에는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포함된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정권에 반대해 시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나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제 스트림에서 언급하셨죠?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예견된 일이었어요. 언제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결국 일어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이 문제를 페르시아어와 영어 채널에서 계속 논의해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권에 대한 분노와 격분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제 일어날까, 정말 일어날까 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네, 일어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확실히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연료 가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반에 대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몇 년 전에 아마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시위는 연료 가격 인상 후 일어났고 이번에도 연료가 오른 며칠 뒤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시위의 발단은 경제적인 이유이지만 시위가 계속되고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 공화국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시위자들은 정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가스 가격을 낮추거나 전기와 물을 다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슬람 공화국을 완전히 끝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짜로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한 정권 교체,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 정권 교체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고 정권이 가짜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해낼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맞죠? 중요한 점은 그 정권이 실제로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권이 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에 대해 오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짜 정권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제3공화국의 개념이고 많은 이란인들이 알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가 피하려는 건 제3공화국이며 제1공화국인 이슬람 공화국은 호메이니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호메이니의 공화국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는 이슬람 공화국이 하메네이 없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후계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개혁 정권이지만 본질적으로 이슬람 정권이 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에서 김정일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제3공화국의 특징은 더 자유로워지고 덜 이슬람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자유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짜는 아닙니다. 제3공화국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잡 착용이 의무가 아니게 되고, 이란에서 술이 판매될 것이며, 콘서트도 열릴 것이고, 여성들이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 자유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제작된 영화들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아마도 이스라엘에 덜 적대적이고 확실히 미국에 덜 적대적인 정부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을 겪을 것이고 물 부족이 있을 것이며 정의 부족이 있을 것이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며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을 것이고 IRGC가 여전히 경제를 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슬람에 관한 싸움에서 패배했고 다른 많은 히잡 문제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슬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히잡을 강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지도 않습니다. 해리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란에는 이슬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슬람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끔 그들이 저 이슬람 지지하는데 이 얘기해도 될까요? 처럼 허락을 구해요. 지금 이란이 가장 이슬람 혐오가 심한 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자랑스럽게, 아주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요. 실제로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정권 자체가 때때로 반이슬람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력해서 반팔라비, 반이스라엘 서사를 밀어붙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건 그들이 반이슬람 콘텐츠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쪽에서도 온라인에 직접 반이슬람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필요할 때는 반팔랍이나 반이스라엘 게시물도 올립니다. 왜냐하면 반이슬람적인 내용을 올리면 많은 팔로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더 교묘해졌어요. 반이슬람적인 내용이 이제 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많은 팔로워를 얻지는 못해요. 요즘 그들이 쓰는 또 다른 전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첫 번째와 두 번째 팔라비를 지지하지만 세 번째 팔라비에는 반대하는 계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자샤와 모하마드 레자샤를 칭찬하는 계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저 레자 팔라비 왕자, 즉 세 번째 팔라비에 반대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팔라비 지지나 팔레스타인 반대가 주요 흐름이에요. 왜 그들이 집중하는지,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호가 왜 반팔레스타인적인지, 또 이란 사람들이 왜 지금 반팔레스타인에 집중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건 지금 정권이 너무 절박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전례 없는 전략들을 다 시도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란 국민들은 이전에도 정권에 맞서 시위했어요. 예를 들어 육아가 인상됐을 때나 정부가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자원을 낭비한다고 해서 시위했죠. 그들은 또한 페미니즘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히잡에 반대해서도 시위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그 집단이나 파벌의 이름이 뭐였죠? 역사적으로 친정권 성향이고 강경 무슬림들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이제는 정권에 반대하여 시위하고 있나요? 바자리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바자리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다면 그거죠.
마치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어느 번의 휘두름이 나무를 쓰러뜨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는 다양한 시위를 봤습니다. 새로운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정권은 크게 약화됩니다. 카메네이, 지난번에 당신과 이야기할 때 그는 노인이며 죽어가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벙커에 숨었고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건 알지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정권의 마지막 숨결인가요? 그러면 하메네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IRGC가 문제라는 거군요. 사실 제 이해로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정권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메네이 탓으로 돌리기 위해 하메네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면, 그가 죽거나 이스라엘이 그를 죽이게 되면, 그리고 참고로 정권이 이스라엘이 와서 하메네이를 죽이도록 어느 정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 꽤 흥미로운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제가 하메네이 때문이라며, 그를 제거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며 정권 이양을 하려는 거죠. 맞죠? 정권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입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 말씀이 맞다면 하메네이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까요? 그저 자기 생존 때문이지 선의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저희 이란 국민들이 옳았다는 게 되죠.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들이 나가길 원하니까요. 네, 여기 사만다입니다. 저희 무신론자 공화국의 팬 중 한 명이죠. 그가 말하길, 예를 들어 유대인들과 히틀러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 히틀러가 유럽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계가 히틀러 제거에 당열하지 않았고 그는 유대인 말살을 계속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슬람 공화국이 이스라엘이나 서방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그들은 더 오래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란인들이 그걸 감당해야 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곧 잊혀질 거예요. 세상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사실 뭔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이번엔 군중이 예전 시위보다 더 빨리 늘었죠. 맞나요?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맞죠? 하지만 진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물결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중요해요. 다음 물결이 계속 올 거예요. 이번이 진정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어떤 물결이 정권을 무너뜨릴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물결 중 어떤 것이 정권을 무너뜨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란 국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이란 국민들이 이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란에서 계속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일부 이란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 살아 다른 이란인들의 어려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 목록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IRGC가 권력을 잡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사회적 자유나 춤추고 콘서트에 갈 권리를 얻어도 결국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란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하고 나머지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천연자원과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전은 더 잦아질 것이고 단수도 더 심해질 것이며
사람들의 냉장고는 점점 더 비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박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한 가지 문제이고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경험했다가 그것을 잃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절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가난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경험했던 나라에 비해 이렇게 큰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잃게 되는 거죠. 크리스트 비시그라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이스파한 주의 플라사르시에서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나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낙관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거짓된 희망을 퍼뜨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어야 할 또 다른 유행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마사 아민이나 2008년의 그 사건들만큼이나 큰 건 아닐까요? 그것만큼 크지 않은가요? 성장률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우리는 1일차에서 2일차로 넘어가면서 보통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인구 규모를 바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좋은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정권은 매우 무장되어 있죠. 그래서 설령 이 숫자가 10배나 더 많아진다고 해도 그들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로자 팔라비의 초점은 거리의 사람들 존재를 이용해서 무장 세력, 즉 정권 쪽 사람들을 국민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로자 팔라비도 이를 이해하며 그것이 우리를 결승선까지 이끌 것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정권이 직접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무장한 정권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것이 카메네이 집에서 일어난다면요? 아니, 제 말은 그는 구식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혁명 때 권력을 몰아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숨어 이스라엘을 피하고 있어요. 아직도 구멍에 숨어 있죠. 네, 맞아요.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좋은 소식은 예전보다 경찰이 덜 조직적이고 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휘관들이 모두 숨고 있기 때문이죠. 12일 전쟁 이후로 이슬람 공화국 내 주요 인물들이 그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 공격할 수 있는데 네타냐후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트럼프를 만나 공격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뉴스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가 네타냐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에프스타인 파일들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자들로부터 멀어지고 너콘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 스캔들이 그를 덜 고립주의자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반이스라엘 고립주의자들이 에프스타인 파일을 계속 트럼프에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들에게 짜증이 나 있고 기본적으로 그들과 결별하고 보수운동 내에서 너콘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우크라이나 세력도 고립주의자들 아닌가요? 그럼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제 말은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마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최근 젤렌스키와 더 우호적으로 만난 이유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가 가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거죠. 고립주의적인 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자들이 그 생각을 싫어하니까요. 맞죠? 하지만 그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해요. 방금 나이지리아도 폭격했으니까요. 그는 비고립주의적이에요.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참고로 저는 일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공격에 문제 없어요.
항상 개입주의자였고 서구 가치를 지키고 강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한 신호가 필요하면 그래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폭격하고 더 많이 폭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는 서방 세계의 큰 골칫거리가 될 거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아이라크 앤 시리아, 알케다 등 이슬람 세력이 아프리카에서 성장하므로 미국이 지금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 폭파해야 합니다. 지상군을 보낼 필요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그들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스라엘이 개입할 수 있고 그들이 표적을 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IRGC의 최고 지도부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군요. 마치 지난번 분쟁 때처럼 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그들은 두려워서 안 나오고 있고 저도 영상을 봤지만 IRGC 경비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실탄으로 사람을 쏘고 있어 최근에 본 상황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방송이 끝난 후에 글을 쓸 예정입니다. 이란에 있는 제 친구들과 얘기할 거고 그 후에 아마 몇 시간 뒤에 이란 사람들이 일어나면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 주제로 제 페르시아어 채널에서 먼저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채널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영상을 보니 경비원들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사람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 누구죠? 정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들 중 한 명이고 그들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가 그들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도 정권 세력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그들 중 한 명이었지만 등을 돌렸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에요. 제가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시작하자 그들이 그를 때렸죠. 그래서 저에겐 영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와서 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가 그 사람들, 즉 정권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가 이런 사람이었지만요. 우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는 사라졌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정말 충격적이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른 말씀 하시려고 했죠? 네, 제가 말하려던 건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 그들이 죽으면 정권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권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동시에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 혁명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아팔라비 공주님 없이 자신들만의 혁명을 원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혁명을 겪은 척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직 혁명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레자팔레브 왕자의 지도력 아래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팔라비 공주의 지도력 아래에서의 혁명은 이스라엘의 공격보다도 그들을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이것은 네타냐후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아무리 파괴적일지라도 그것이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맞죠? 공중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을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공중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지상군을 보낼 수 없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이란이 필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행동은 이란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 대신 그 일을 할 수 없죠. 맞나요?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리고 이란 내에서 정권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단합하게 만들 것이고 실제로는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12일간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보다 이슬람 공화국을 더 많이 비난합니다. 해당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슬람 정권을 공격하는 것을 그들이 환영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들, 물론 국민들이죠. 정권 내에 하메네이를 제거하길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은 그런 공격을 환영할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이란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죠. 의견이 다양하지만 공격을 환영하는 이들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원하시면 숫자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 파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란칸을 지지했고 군대에는 반대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인도와의 6.7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모두가 뭉쳐서 서로의 차이를 잇고 인도라는 외부의 적에 맞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 공격은 파키스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의 권위주의적인 군대 아심 무니 장군이 이끄는 새로운 육군 참모총장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갑자기 더 인기가 많아졌고 정당성도 얻었으며 자신에게 야전 사령관 같은 새로운 계급도 부여했어요.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와 잘 지내고 있고 불쌍한 임란칸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은 잊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싶습니다. 여기 숫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질문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12일 전쟁을 시작한 데에 어느 쪽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명은 이슬람 공화국, 32명은 이스라엘, 16명은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7명은 모르겠다. 의견 없다고 답해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 둘 다라고 답한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미사일을 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50명 아니 50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맞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전쟁이 자기 나라에 닥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 전쟁이 자유로 이어진다면 전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달갑지 않은 일로 보겠지만 만약 정말로 그 전쟁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질문의 의미는 아니에요. 질문은 누구를 탓하겠는가이고 당신이 그것을 환영하겠는가와는 다릅니다. 그건 단지 화나고 속상해서 이슬람 정권을 탓하겠다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1순위로 비난받은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한 나라로서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외국 군대가 당신 나라에 와서 폭격을 하는데 당신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당신 정부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나치의 경우 그들은 나치를 환영했습니다. 네. 하지만 12일 전쟁 동안 당신을 깊이 불안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란 국민들. 맞죠? 그래서요? 민간인 사상자 73명,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 45건, 핵과학자 살해 29건, 에반 교도소 공격 26건, 핵시설 파괴 21건, 군 지휘관 살해 20건. 그래서 질문을 받은 80명은 군 지휘관 살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민간인 살해에 걱정한 사람은 70명이었고 군 지휘관 살해에 분노한 사람은 20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뭔가에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들은 실제 공격에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드리자면 민간인들이 죽은 것에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나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이란 사람도 민간인들이 죽은 것에 화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심지어 이란 사람들도요. 아니, 이 부분을 마저 말하게 해주세요. 공격을 환영하는 이란 사람들조차도 민간인들이 죽은 것에 화가 난다고 말하지만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을 환영하는지에 대한 숫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여론조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걸로부터 추론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숫자가 사람들이 공격을 환영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사람들이 공격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제 말은 저는 완전히 이해해요. 심지어 당신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합니다. 저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매우 신중하게 내립니다. 저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까요? 당신이 이슬람 정권이 사라지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비록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당신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네네, 당신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당신은 매우 신중하군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이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공격하길 바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말은 그런 바람이 그 공격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이란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정부 개입을 바라죠. 해리스, 저는 매일 이란인들과 다양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내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장을 펼칠 시간은 줘야 일화적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당신은 일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었죠. 제가 이게 그 비율이다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하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제가 내리려던 결론도 아니에요. 저는 매일 이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 의견이 있다면 데이터가 없는 한 그걸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직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데이터가 당신이 말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리고 저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란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한 제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장들은 알지만 전체 중 몇 %인지는 모릅니다. 일화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견과 논리에 반대하는 이란인들의 의견에도 매우 익숙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위해 내세우는 주장들에 대해서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슬람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란 국민 중 몇 %가 저와 동의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신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좋은 생각일 수 없습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이유에는 반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그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제가 아는 건 이렇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5에서 10로 늘어나고 있으니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20입니다. 그게 5라고는 의심스럽고 제 생각에는 40에서 50 아니면 50에서 60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5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 걸 압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이란에서 5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도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12일 전쟁이 그것을 다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이 제가 관찰한 모든 것에 근거한 추측이라면 저는 아무런 통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걸어도 좋을 만큼 확신하는 것은 12일간의 전쟁,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당신이 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RGC 내부에서 일부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사람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정권을 전복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사실 여기서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득보다 실이 더 클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이스라엘적으로 변할까 봐서가 아니라, 알겠죠? 만약 다음 공격이 인프라를 겨냥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단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조차도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란인들을 많이 압니다. 그건 친구들 생각이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일 전쟁 때 이스라엘은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두 번째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기반 시설을 겨냥한다면 일부 이란인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들이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루하니 같은 사람을 남겨둔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더 나빠질 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된 적은 하메네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주된 적은 로하니, 타즈다, 데자리프, 아로프시, 나르기스, 모하마디 같은 사람들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울 수 있고 이슬람 공화국이 제3공화국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페르시아 방송에서 보통 하메네이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 페르시아 채널의 시청자들은 저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제발 하메네이를, 로하니를 죽이지 않고 죽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는 모든 올바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메네이는 제대로 반미적이고 제대로 반이스라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나와 이런 헛소리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그들에 맞서 당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에겐 좋은 일이라 이런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직접 말하니까요. 12일 전쟁 동안 그들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이슬람 공화국은 모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조차 익숙하지 않은 정도의 광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는 이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은데, 물론 그들 모두 멍청하긴 하죠. 그들은 시합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수준의 형편없는 분석입니다. 이란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들은 일부러 그를 붙잡아두고 엉터리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정권이요. 대부분 독재자들처럼 푸틴도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푸틴의 팬들에게 그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강경파, 우리가 아르자시라 부르는 이들, 베시지 보이즈 같은 집단에서 너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멍청한 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저는 또한 이슬람 공화국이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와서 공격해라. 그냥 가져가라. 하메네이, 우린 괜찮을 거야. 여기 내가 받은 신호들이 있고 이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야. 나는 다음 공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걱정돼. 왜냐하면 그러면 이란 국민들은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예전보다 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어. 10월 7일, 12일 전쟁에 대한 모든 결정들이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은 하메네이의 직접적인 관여에 이루어졌어.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너희 문제는 하메네이에서 비롯된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몇 주 전에 로안 페제시키안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메네이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우리는 끝이야. 그들이 우리 나머지를 죽일 필요도 없고 아무도 죽일 필요 없어. 그저 하메네이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는 그걸 공개적으로 말했어.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적이며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했지. 이것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인 라리자니가 나와서 그에 반대되는 말을 직접 했어. 우리는 미국과 적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 그리고 루하니는 거의 매주 하메네이의 연설에 반대되는 말을 직접 하고 있어. 이건 사실상 새로운 일이야. 참고로 이건 이란에서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야. 그들은 서방에 우리가 꼭 적일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모든 결정을 이 사람이 내려서 이 사람만 없애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서방에 보내는 신호야.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걸 확실히 아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이란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해온 것, 즉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프린스 로자 팔라비를 지지하는 것이 이란에 해로웠던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걸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막바르 세파세드, 물라차 풀무자라는 이란에서 유명한 구호를 외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부패, 즉 물라, 좌파, 그리고 MBK 우파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그룹 모두가 이슬람 공화국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로자 팔라비 왕자를 지지해 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란을 파괴한 모든 것들. 하지만 이것은 이란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해당됩니다. 로자 팔라비 왕자는 세속적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미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팀은 이스라엘 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란 국민들은 그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그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레자 팔라비 왕자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 서방에도 적대적일 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반대파로 내세우려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듯이 반서방 제국주의적이고 반시온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로자 팔라비 왕자를 지지하는 것은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건 레자 팔라비 왕자를 알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이란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자 팔라비뿐입니다. 또는 다른 파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반체제일 수 있지만 자신들만의 의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방이나 이스라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안정한 이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40년, 50년 동안 그런 이란을 겪어왔고 이제는 새로운 세속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란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레자 팔비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암시하는 바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데이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 공화국의 DNA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을 버린다 해도 의무적 히잡이나 이슬람 공화국의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버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데이를 지지하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기 때문인데 그들이 반팔라비인지 시험해야 하나요? 그들이 가면 팔라비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란의 미래이자 이란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모든 이웃 국가들과 건강한 관계를 원하고 세속적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가짜가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본적으로 IRGC가 이란 국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팔라비 공주가 경제 문제의 해결책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대안들은 IRGC의 권력을 이란에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한 민간 부문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자유는 얻어도 정치적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엉망진창, 대부분의 빈곤, 그리고 대부분의 고립주의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번영하려면 IRGC의 권력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며 그것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위한 이념을 가진 대안, 즉 프린스 로사 팔라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나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그의 채널인 에이시스트 리퍼블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토론의 더 긴 버전도 에이시스트 리퍼블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스트림이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둘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